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은 요거 공유 토지 또는 공유 건물이 있어요. 법정이상권 성립 유무에 대해서 제가 제 교재에 있는데 그걸 이제 다 보내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밑에 판례가 없었거든요. 판례를 다 제 교재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걸 찾아서 옮겨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제 교재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뭐 좀 10월 달보다 11월 달보다는 가격이 좀 올랐죠. 10월 달에는 11월 달에는 48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5만 원 올려놨어요. 내년에는 좀 이게 제가 좀 몇 분하고 더 얘기를 해본 결과 내년에는 좀 이렇게 대폭 좀 인상할 생각이에요. 내년에 한 뭐 6, 70만 원 정도로. 물론 뭐 구매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뭐 이런 것들이 소문 많이 나면 뭐 서로 경쟁자만 양성할 뿐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볼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408강에서 판례 변경에서 지분 건물 플러스 지분 토지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 지분이 이게 경매로 낙찰됐을 때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거거든요. 그죠?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자, 이거예요. 이제 밑에 5번이 있는데 5번은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 요거 맞아요. 그죠? 건물이, 토지가 A하고 B하고 같이 돼 있어. 그리고 건물도 A하고 B하고 같이 돼 있어. 그러면 요게 당연히 경매로 나오게 되면, 그죠? 이 건물은 존치되는 게 맞죠. 당연하죠. 그죠? 존치되는 거 맞습니다. 판례는 위에 있습니다. 판례는 위에 있고 제 교재에 실려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A 판례 변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 보면 이제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건물과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A 건물 지분에 대한 A 지분만 경매로 나왔을 때 이게 이 건물 전체가 철거냐 존치냐 그거 말씀드린 거죠. 그죠? 요것은 철거다. 그죠? 법정이상권을 인정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철거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렇게 질문은 좋습니다. 질문 원래 제 이제 교재 구입하신 분이 아니면 제가 질문 안 해드리는데 뭐 이분이 써주신 거 보니까 뭐 법정기상권에 대해 상당히 공부가 되셨나 봐요. 뭐 법정기상권에 대해서 뭐야 하여간 뭐 어느 한 부분이 바뀌면 되는가요? 그러네요. 지금 설명이 제가 잘 이렇게 주셨는데 어쨌든 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아요. A 플러스 B 건물일 때 토지일 때 건물도 A 플러스 B 공유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A 지분 둘 다가 경매로 나왔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그죠? 존치 맞죠? 이 사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거였어요. A 플러스 물론 설명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편집이나 제가 강의한 것들 단 두 번, 세 번 듣지 않습니다. 저는 딱 한 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뭐 편집 같은 거 저는 솔직히 할지 몰라요. 그냥 유튜브 한번 녹화하면 그냥 끝까지 가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뭐 담배도 피고 좀 그런 것들은 양해해 주시고 이거고 A 건물도 A 그 다음에 B인데 이 A가 A께 경매로 나왔을 때 이 건물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거든요. 이것은 철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제 교재에 있는 걸 20여 가지가 돼요. 요게 이제 제가 408강에서 얘기했던 거 20여 가지의 공유 토지 플러스 공유 건물로 이루어진 판례가 20여 가지가 됩니다. 20여 가지가. 그래서 제가 판례를 다 옮겨놨어요. 사실은요.
판례는 이제 제 교재에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거 하나씩 찾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옮겨놨는데, 자, 그럼 제 교재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 뭐 1번, 2번까지만 공개할게요. 3번, 4번, 5번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런 게 블루오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뭐, 한 사람의 토지, 한 사람의 건물, 또는 뭐 토지 A, B, 이런 것들이 경매로 많이 나와요. 경매로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런 것도 사람들이 철건지 존친지 이 건물을 때려 부숴야 돼, 아니면 뭐 가지고 그냥 뭐 못 붙는 거야, 아니면 질환 받는 거야,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분 경매 플러스 법정지상권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 큰 돈 벌 수 있어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연구하셔가지고. 근데 뭐 1억 미만 소액으로 이런 지분 경매만 전문으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 큰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A 플러스 B 공유로 돼 있어요. 이 판례거든요. 판례는 제가 적어놨어요. 뭐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시고, 제 교재 없는 분들은, 교재 있으신 분들은 캡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월말에 다 송부해 드릴 거니까요. A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건물이 A일 거야. 그런데 요 A 땅 지분만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이 A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것은 철거 대상이죠. 철거 대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분이 나오면 안심하고 들어가도 된다. 그죠? 안심하고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은 1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좀 오늘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2번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건물이 있어요. A 건물이 있습니다. A 소유의 건물이 있고 A하고 B하고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 B 토지가 둘 다 경매로 나왔어요. 둘 다 경매로 나왔어. 그럼 이 A의 소유의 건물은 어떻게 될 것이냐? 때려 부숴야 되냐? 때려 부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런 판례를 다 찾아보려면 여러분들, 그리고 판례를 기억하고 있으면요, 실질적인 경매 사례에 맞닥뜨리면 여러분들 못 풉니다. 못 풀어요. 이런 표가 없으면요, 여기 이제 1번부터 2번부터 3번, 4번, 5번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6번도 하나 만들고 있어요. 좀 어려운 것들이 하긴 한데 6번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 표가 없으면 절대 여러분들 대입을 못 시켜요. 그리고 외운다고 하더라도 까먹어요. 이게 그거 같기도 하고 그게 이거 같기도 하고, 언제 그 경매 법원들 지분 경매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 많을 텐데 언제 그 판례 다 찾아보고, 또 판례 보면 여러분 오래 기억합니까? 법정지상권에서 완벽하게 깨뚫지 못하는 분들은요, 기본이 없는 분들은 금방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편의를 위해서 정말 이건 5, 6년 전에 제가 심사숙고해서 만든 거예요. 5, 6년 전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철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제 3번 사례죠. 요것은 뭐냐면 A 플러스 B, 토지가 A와 B를 공유로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A명의로 낸 건물이 있어요. 요걸 낙찰을 받았어. 그럼 요것도 당연히 역시 철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명의로 된 건물. 그런데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죠? 토지, 이 B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데 건물의 소유자는 다르죠. 건물의 소유자는 A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존치한다. 그리고 요거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A 플러스 B라는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A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A 지분하고 이 A 건물을 낙찰받았어요. 그죠? 요 A 건물하고 A 지분을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부숴야 되냐, 그냥 내비둬야 되냐, 그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경우는 존치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들 이게 판례 들이대고, 아니면 이런 대부분 판례, 이런 거 판례 갖다 들이대면 복잡해서 못 읽어요. 저도 이런 거 정리하는데 좀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리하는데 한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런 것도 많이 나와요.
요즘은 이제 상속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지분 경매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분 경매가 뭐 몇천 건씩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은 많아요. 돈 버는 분들은 많아요. 좋은 물건도 많이 있고. 특히 지분 경매가. 지분 경매는 물건의 어떤 그런 그 위치보다는 어떤 서로 싸움 때문에 대부분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토지는 A 소유 한 사람이에요. 아까는 A, B 두 사람이었죠. 토지가 공유였죠. 이번에는 건물이 공유야. 건물이 공유. A 플러스 B예요. A 플러스 B예요. 그런데 이 A 토지를 낙찰받았어. 그러면 A하고 B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은 때려 부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법정 이상권 인정하냐? 법정 이상 인정되죠. 그죠? 요것만 낙찰받은 사람은. 그리고 이 A 지분 이 A 지분만 낙찰 받아도 이 건물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A, B 건물 두 개를 다 낙찰 받아도 건물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뭐 똑같네. 왜 똑같은 게 두 개 적혀 있지? 그죠? 똑같은 게 두 개 적혀 있네. 그죠? 어차피 이건 좀 하나 빼고.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하니까 좀 편하시죠? 편하시죠? 이렇게. 근데 밑에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3번 사례 또는 4번 사례 5번 사례가 다 있습니다. 지금 6번 사례를 만들고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3번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 해놨고 밑에 이제 쭉쭉 더 있습니다. 쭉쭉 더 있어요. 근데 좀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늘 힘이 하루 종일 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오늘 좀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또 불끈불끈 힘있게 좀 움직일 거고요. 사실은 제 목표가 한 앞으로 2년 동안 제 교재를 1000명에게 판매하는 거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지금 오늘도 이제 3분이 더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104명이 됐어요. 104분이 되셨는데 좀 구매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구매하십시오. 이제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 빨리 선을 떼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대충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요게 있어요. 도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개인 어떤 분양 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있고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 그 개설된 어떤 그 도로가 있죠. 그런 도로가 소유자가 바뀔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가 바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내일은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사도법에 의한 사도 제가 처음 강의하는데 사도법에 의한 사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있어. 여기 건축물이 있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사도 내 땅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그 연장을 해서 건축물을 지려고 하면 이 부분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사도까지 다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건축법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그런 걸 이제 예를 들고 또 사도법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법의 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도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분양 단지 내에 이런 도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만약에 공장이 하나 있어. 진입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사용승낙을 받았어.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 공장을 쳤어. 그런데 이 도로 소유자가 바뀌든지 아니면 이 공장 소유자가 바뀌든지 하면 이 도로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지료를 줘야 되는지 어쩐지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게 도로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지적 제조사라든가 아니면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요.
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심도 있게 좀 들어갈 거예요. 좀 깊이 있게 들어갈 거니까. 물론 제 교재에는 다 있어요. 지금까지 제 교재하고 같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지만 어쨌든 다음 시간이 좀 많이 시청해 주세요. 제가 좀 내일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